안녕하세요. 영어 강의로 돈을 벌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저와 4살 차이 나는 오빠 한 명과 언제나 제게 다정히 대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한 지붕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평범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집은 지금까지 평범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남들과는 다른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그분은 제가 8살이 되던 해 다른 아저씨와 사랑에 빠져 저희 가족을 버렸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낮에는 어머니가 전화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밤에는 안방에서 두 분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어머니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대신 12살짜리 오빠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걸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학교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선 저의 집 풍경은 평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관에는 어머니의 신발 한 켤레 남아있지 않았고 거실 한편에 작게 걸려있던 부모님의 결혼 사진도 보이지 않았죠. 민주야, 여기 앉아봐. 아빠가 연고 다시 발라줄게. 아, 싫어. 아프단 말이야. 우리 민주, 아빠가 호호해주려고 그러지. 우리 딸 씩씩하게 연고 바르면 아빠가 민주 좋아하는 치킨 사줄게. 치킨? 진짜?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을 너무 좋아했던 저는 치킨을 사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품이 보글보글 나는 따가운 소독약도 꾹 참고 견뎠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오빠와 셋이서 나란히 앉아 치킨을 먹었던 그날 밤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합니다. 치킨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나던 그날의 식탁에서는 오빠도 닭다리를 욕심내지 않았고 아버지도 닭다리를 드시지 않아서 저 혼자 다리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뜯어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못 먹어? 맛이 없어? 아빠,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안 와? 응, 민철아. 이제 우리 엄마랑 안 살아. 엄마 저기 멀리 갔어. 아빠, 엄마랑 이혼했어? 그럼 이제 민주랑 나는 엄마 없는 거야? 얼굴이 시뻘개진 오빠가 손톱을 뜯으며 여쭈었고 아버지는 그런 오빠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너희들 봐서라도 나만 꾹 참으면 됐었는데 미안하다. 아버지가 울면서 오빠에게 사과를 하자 오빠도 덩달아 눈물이 나는지 반대쪽 손으로 눈을 연신 비벼댔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는 그날 이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아버지가 안 계시는 빈 시간을 채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집이 아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아버지 또한 하실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저희와 함께 있어주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원래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계실 수가 없어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는 반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가끔 방과 후 수업이 일찍 끝나거나 아버지의 수업이 늦어지는 날엔 학원으로 가 아버지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원의 빈 강의실에서 간식을 먹고 학교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해의 기억은 그게 다예요. 그때 제가 8살이었으니 기억이 희미한 건 당연한 거겠죠. 빈 강의실에 남매 둘이서 책상 하나에 같이 앉아 과자를 먹고 있으면 학원 원장님이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다 주시거나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주시기도 했는데 저희 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기에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주시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 방문 시에는 선생님 과자까지 사들고 학원으로 가곤 했어요. 문방구에 파는 몇백 원짜리 과자를 받고도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활짝 웃으시며 저희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희한테 잘 대해주셨던 게 저희만 예뻐서는 아니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까지 예뻐해 주셨던 그 선생님은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와줄 엄마가 생겼다는 게 친구들 앞에서 엄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빗어주고 묶어준 머리로 학교에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오빠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선생님에서 엄마가 된 이후로 오빠는 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대답은커녕 아무런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오빠에게 어머니는 한결같이 다정하셨어요. 오빠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나중에 거실을 나왔을 때라도 오빠가 볼 수 있도록 쪽지를 적어두고 먹을 걸 챙겨주고 하셨어요. 아버지 또한 새엄마와 저, 오빠 3명에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셨어요. 부모님은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셨고, 두 분 퇴근 후엔 언제나 저희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저희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써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친엄마에 대한 상처와 그리움을 잊고 새엄마, 새로운 우리 가족에 대한 애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오빠가 막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집에 있는 반지, 목걸이, 돈이 되는 자잘한 것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가져다 썼어요. 어머니는 최대한 조곤조곤 저희를 타이르셨지만 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반지 가져간 건 누구냐? 저요. 왜 그걸 가져갔니? 그냥요, 필요해서요. 너한테 엄마 반지가 왜 필요하니? 돈 없으니까요. 이민철, 너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이 부족해? 너 일주일 용돈 얼마야? 10만 원이요. 일주일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지 말해봐. 40만 원이요. 한 달에 40만 원인데 돈이 없었어? 뭐 때문에? 아, 좀. 오빠는 짜증을 잔뜩 부리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오빠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오빠는 또 그럴 때는 짜증내지 않고 얌전했습니다. 민철아,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용돈 올려줄게.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야.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줄 테니 언제든지 이야기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던 건지 오늘 말하고 싶지 않으면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씩씩대던 오빠는 마지막에 잘못했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숨 쉬는 아버지를 또 토닥여 주신 어머니. 그 일로 용돈까지 올려받은 오빠는 한동안은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얼마 안가 목걸이에도 손을 댔습니다. 이민철, 너 정말 왜 이러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아는 놈이 왜 이래?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슨 짓인지 알고는 있어? 아들이 필요하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민철, 내가 너한테 주는 것과 네가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다르다. 이건 우리 가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학교에서,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네가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경찰서에 가는 거야. 물론 가족의 것을 훔쳐도 예외는 없다.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둑질이야. 제가 이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뭐? 아빠 마음대로 제 엄마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저는 왜 안 돼요? 민철이 너? 여보, 그만해요. 민철이 너도 그만해. 아빠는 네가 밖에서도 그럴까봐 걱정하시는 거야. 아빠 말씀 다 맞아. 네가 한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부른다.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약속하자. 응? 그리고 엄마는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너도 사과드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저희 오빠는 무엇이 그렇게 분한지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연신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다음날 아침 오빠는 가출을 했습니다. 오빠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부모님은 집에서 내내 오빠를 기다렸지만 오빠는 저녁 때까지 끝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오빠의 친구들 집에 전화를 걸어 수소문하셨고 친구 부모님을 통해 저희 집에 와 있으니 맛있는 거 먹이고 잘 재워 내일 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야 안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못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보, 민철이가 얼마나 심성이 곱고 바른 아이예요. 우리 알잖아요. 분명히 제 딴에 말 못할 일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아줌마가 집에 와서 엄마라고 살고 있는데 지금 한창 사춘기 때고 하니 저 나름 힘들지 않겠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민철이 가슴에 남은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당신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요, 여보. 오빠는 다음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빠의 손에는 파리바게트 빵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오빠보다 오빠 손에 걸린 빵봉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싸, 피자빵? 피자빵 다 팔려서 못 샀어. 민철이 왔어? 이게 뭐야? 빵이네? 맘모스 빵밖에 안 남아서요. 어머, 여보, 이것 좀 봐요. 민철이가 나 맘모스 빵 좋아한다고 이걸 3개나 사왔어요. 어머니는 빵을 품에 끌어안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오빠가 마음을 다르게 먹기로 결심이라도 한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맘모스 빵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를 와락 끌어안으셨고 저는 엄마 아빠를 울리고 피자빵도 사오지 않은 오빠가 괘씸해 오빠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어머니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 사건을 기준으로 저희 가족은 온전한 가족, 아니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오빠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저 사건보다 심한 사건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다 큰 놈이 귀여운 앙탈을 부린다 생각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도 가끔 삐거덕대는 오빠와 함께 저희 가족은 10년 남짓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어머니는 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영어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 고등학생들에게 입시 과외를 해주던 경험을 토대로 대학 졸업 후 온라인에서 영어 강의를 하며 지냈습니다. 강의할 내용을 미리 녹화해두고 결제한 사람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강의 녹화, 학생을 모으기 위한 홍보,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지냈답니다. 제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도 저만큼이나 영어 공부에 열심이라 저와 같은 영어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 어머니 학원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오빠는 마치 백화점에서 저 이걸로 주세요 라고 말하는 말투로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고민하셨어요. 과외도 알바도 해본 적 없는 오빠라 다른 곳에서 사회생활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빤 결국 다른 학원에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죠. 하지만 오빠는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듯 했어요. 오빠는 몇 달 동안 취업이 되지 않자 많이 상심한 듯 보였습니다. 민철아, 이리 와서 앉아라. 어느 저녁 부모님께서 오빠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오빠는 그날도 풀이 잔뜩 죽은 상태였어요. 면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엄마랑 의논을 해봤는데 네가 지금 취업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일단 우리 학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경험을 먼저 쌓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빠가 그때 네 의견에 반대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다. 정말요? 전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하하, 그래? 그렇다면 어디 이 선생 실력 좀 볼까? 내일부터 아빠하고 같이 출근하자. 오빠는 부모님 학원에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되어 중등부 수업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오빠에게 저녁마다 피드백을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특훈 아닌 특훈을 받으며 진정한 영어 강사 이민철로 일한 지 3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6개월 전쯤 예쁘고 착한 언니를 만나 연애에 성공한 우리 오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오빠를 위해 신혼집을 해주려고 준비 중이었죠. 어디로 알아볼지 고민하시기에
제 친구네 부모님이 하시는 부동산으로 편하게 알려드리고 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드디어 신혼집 계약날. 부모님은 학원 일로 못 가시고 오빠 혼자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 갔나 봅니다.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에 오빠 본인이 살게 될 집이니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없었죠. 그런데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전화를 얼른 받았어요. 저는 그날 오빠가 집 계약하러 가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승희 어머니. 잘 지내시죠? 어쩐 일로 전화 주셨어요? 그래, 민주야. 내가 지금 영 이상해서 전화를 해본다. 지금 여기 너희 오빠 신혼집 계약하러 와 있는데 참 이상하네. 계약자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요. 나이도 영 이상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던가요? 김숙희. 나이가 딱 네 아버지하고 같어. 너 부모님하고 지난번에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통성명도 했는데 다른 이름을 쓰고 앉아있으니 영 이상해서 신부 이름인가 했더니 나이가 너무 많고. 제가 지금 근처인데 바로 갈게요, 어머니. 계약서 물려주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제 친구네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계약자 이름은 다름 아닌 저희 친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충격에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부동산까지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제 눈으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민주야, 왔어? 네, 어머니. 저 말씀하신 계약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다. 내가 너랑 전화하고 바로 물렸어. 막상 두 눈으로 계약서에 적힌 친엄마, 아니 그 여자 이름을 확인하니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상처와 충격을 받으실 저희 부모님 생각부터 났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제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으니 오빠한테 똑바로 제대로 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네가 뭔데? 가서 얘기해.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다음에 승희랑 놀러 올게요. 집으로 가는 내내 저희는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오빠는 연신 택시 창문에 머리를 쳐박으며 뒤통수를 긁어댔어요. 마음을 차분히 먹어야겠다 수없이 되뇌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내가 묻고 싶어. 너 뭔데? 엄마 아빠가 해준 집에 왜 그 여자 이름을 적어? 넌 몰라. 그러니까 신경 꺼. 내가 어떻게 신경을 꺼?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오빠는 미친 사람처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겉옷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울분을 표출했습니다. 앞뒤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저도 오빠처럼 정말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싶더군요. 제 질문에는 똑바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 집어던진 오빠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서 멱살 잡고 끌고 들어와야 하나 고민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오빠의 재킷 옆으로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소리밖에 지를 줄 모르는 놈보다는 핸드폰을 열어보는 게 낫겠지 하는 마음에 저는 결국 오빠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그 속에는 최근까지 친엄마와 연락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더군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원망, 이런 감정보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모든 메시지를 다 읽진 못했지만 예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메시지는 주로 친엄마가 오빠에게 먼저 보내는 형식이었습니다. 아들, 보고 싶다.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 민주는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우릴 버렸다고 완전히 잊었어요. 바람이 아니야, 민철아. 난 너한테 잘하느라 다른 걸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아빠가 엄마를 버린 거야. 엄마가 집 나간 날 아빠가 그랬어요. 너희들 생각해서 꼭 참을 걸 그랬다고.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아빠가 엄마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보고 싶어요, 엄마. 다시 집으로 올 순 없나요? 그건 안 돼. 그 여자가 있잖아. 아빤 너희를 위해 그 여자를 만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엄마를 버렸어. 엄마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친엄마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너무 불쾌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아들, 엄마 힘들어. 엄마, 반지 때문에 오늘 아빠한테 혼났어요.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말해. 네 이야기 들어줄 사람 엄마밖에 없어, 아들아. 아빠가 뭐라 말하려 하기에 제가 짜증냈어요. 근데 새엄마가 저 안아주셨어요.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준다고. 용돈 올려준대요. 누가 네 엄마니? 널 낳은 건 난데 널 낳지도 않고 온갖 사탕 발린 말로 너희를 꼬드기는구나. 그 말 듣고 바로 눈물이 났어요. 민철아, 나 아니면 아무도 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 아들, 생각해봐. 엄마가 아니면 누가 널 진심으로 대해주겠니?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제정신일까요? 아들을 시켜 도둑질을 하게 하는 부모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나요? 뭘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도둑질을 시킬까요? 이 사람이 저를 낳아준 엄마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민철아,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집에 반지 말고 다른 건 없었어? 가져와. 아빠가 많이 화내실 거예요. 엄마 힘든데 너까지 이럴 거니? 네가 엄마한테 좀 더 잘하면 엄마가 힘들 일도 없고 그럼 다 평화롭잖아. 안 그래? 전 엄마가 없는 게 힘들어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여기까지 읽고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 읽기가 힘들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반지를 훔쳤던 것도 목걸이를 훔쳤던 것도 용돈이 없어서 갖다 판 게 아닌 친엄마 그 여자한테 가져다 준 것이었다니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들 결혼 준비에 성심성의를 다한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말함으로써 모든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부모님을 모시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눈물만 흘리셨어요.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듯 아버지는 핸드폰을 열어보셨고 어머니께서는 허탈한 표정으로 허공만 보시더군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채 5일이 지났습니다. 오빠가 며칠씩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된 부모님은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결국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친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당장 집으로 보내라.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민철이가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는데 뭘? 그래? 그럼 민철이한테 줄 게 있으니 잠시 들리기만 하라고 해라. 그래. 민주야, 짐 싸자. 전화를 끊은 아빠는 제게 짐 싸자는 말과 함께 오빠의 방으로 돌아가셨고 저까지 아버지를 뒤따라 들어가자 어머니께서는 저희 둘을 뜯어 말리셨습니다. 아직 애도 안 왔는데 말이라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오빠는 얼마 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민철. 네.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냈냐? 아빠가 새엄마랑 재혼하셨을 때부터요. 엄만 그때부터 쭉 혼자셨어요. 엄만 제가 보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만났는데 계속이요. 너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우리 가족 버린 거 몰라서 그랬어? 엄마가 바람핀 건 다 저희 때문이에요. 저희 때문에 아빠나 다른 것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엄만.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버린 거겠죠. 엄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러셨겠죠. 오빠는 아버지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가다가 끝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제 오빠지만 미친 사람 같았어요. 아니, 그땐 그냥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제 옆에 기대셔서 울고 계셨고 아버지도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신 듯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너 이용해서 반지 목걸이 훔치게 하고 이제 집까지 훔치려 한 거잖아. 민철아, 아빠를 봐. 네가 왜 그 여자한테 그렇게 이용당하는지 아빤 이해할 수가 없다. 훔치든 훔쳤든 상관없어요.
아빠는 그때 저보고 아빠 아들 맞냐고 화내셨지만 엄마는 아니었다고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 도둑질을 하게 만든 여자에게 위로를 받았다니요. 아버지의 입술과 얼굴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덜덜 떨리는 얼굴에 마른 세수를 하시고는 오빠를 안아보려는 듯 양팔을 벌리고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저 엄마랑 살게 해주세요. 누가 뭐래도 제 엄마는 엄마예요. 그 여자는 우릴 버렸다니까? 널 30 넘도록 키워주고 돌봐준 엄마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너 정말 왜 이러니? 맞아요. 새엄마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덕분에 저 열심히 살 수 있었고 감사한 건 맞아요. 근데 아빠, 저한테 엄마는 친엄마뿐이에요. 우리 엄마만 진짜 엄마라고요. 오빠는 친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오빠와 저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아빠가 버렸다고 단단히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 오빠의 절규를 듣고 아버지는 마음을 먹으신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 짐 싸놨으니 들고 가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더 이상 네가 내 아들이 아니니 신혼집도 못 해준다. 학원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네? 아빠. 누가 네 아빠야? 좋게 얘기할 때 얼른 나가라.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 헌신하고 뒷바라지에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서 반성은 망정.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못하던 오빠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은 절망감과 배신감, 슬픔에 잠겨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친엄마의 집으로 간 오빠는 잘 사는지 어쩌는지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위해 저는 기존에 하던 일을 부업으로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학원에 취직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빠가 없는 빈자리를 당장 채우고 부모님 곁에 가까이서 챙겨드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온라인 강의는 오전에 부업으로 하고 오후부터는 학원에 나가고 싶어요. 어머, 정말? 어쩌다 그런 결심을 했어? 부모님께서는 제 결심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걱정의 말도 아끼지 않으셨죠. 너 애들 대하는 거 어렵지 않겠어? 네,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허허, 그래. 지금 너한테 뭐가 중요해, 우리 딸? 엄마, 아빠 두 분이요. 뭐?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애교를 가득 담아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선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전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없는 그런 딸로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귀까지 빨개지시도록 하하호호 웃으시고는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애교에도 눈물을 흘리시는 아주 섬세한 분이시거든요. 아니, 우리 딸한테 우리가 중요하다는데 울긴 왜 울어요, 여보. 기뻐서 울지요. 내 딸이 예쁘고 기특해서 울지. 엄마 울지 마세요. 응, 우리 딸, 엄마 안 울게. 이리 와, 안아보자. 엄마의 향기가 나는 포근한 품. 우리 엄마 냄새. 저는 한참 그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 기댔습니다. 저한테 엄마가 있다는 거, 이 품, 이 냄새, 제 등을 토닥여주시는 엄마의 손바닥. 모든 걸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려고요. 토닥토닥. 부모님을 힘나게 해드리려다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 말을 더는 참기가 힘들다는 듯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야, 민철이 해주려던 집 너 가져라. 네? 아니 엄마, 저 집 필요 없어요.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또 난 아직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누가 당장 너 살래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 쓸 일이 있는 거야. 아빠. 어구? 너 나한테 울지 말래더니 딱 걸렸어. 엄마. 일단 선물은 집이고 사은품이 있는데 이건 우리 딸이 좋아해 줄지 모르겠네. 사은품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늙어서 애들이며 선생님들 관리에 힘이 붙여서
좀 젊은 후계자를 찾고 있었는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가까운 곳에 우리 유능하신 후계자님께서 계시지 뭐니. 민주, 네가 학원 원장 자리 좀 맡아줄래? 제가요? 제가 어떻게? 역시 우리 민주. 냉큼 한다고 안 할 줄 알았지. 근데 엄마가 너무 쉬고 싶어서 그래, 민주야. 딱 1년 동안만 학원에서 수업해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빡세게 특훈 받고 1년 뒤엔 엄마랑 아빠 쉬게 해주라. 응? 그렇게 부모님의 폭탄 발언으로 제 명의의 집과 학원을 동시에 얻은 저는 얼마 전 떨리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낙하산 원장. 그게 앞으로의 제 별명이겠죠. 저는 각오가 됐습니다. 이렇게 멋진 두 분이 저의 부모님이시니까요. 멋지게 해내 보여야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요. 저는 한 달 동안 부모님께 집중 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학원 운영과 전반적인 관리 부분은 학원에 먼저 적응한 후 차차 인계받기로 하고, 첫 출근 전 한 달 동안은 저의 수업 방식부터 제가 맡을 중등부 아이들 특성, 목표 등 앞으로 저의 수업 방향까지 함께 계획하고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틀을 갖추었고 이제 저만 잘하면 되는 대망의 첫 출근 날. 열심히 준비한 대로 성공적인 첫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환영회 해요. 김 선생님이랑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저 이렇게 넷이서 역 앞에 고깃집 어때요? 환영해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럼 가요. 제가 바로 택시 부를게요. 박 선생님이 어젯밤부터 검색해서 찾아 나온 맛집이라며 역 앞에 위치한 새로 지은 삼겹살집에 저희를 데려갔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너무 복잡되지도 않고 너무 휑하지도 않은 수의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선생님들은 주문을 마치고 벌써 소주 뚜껑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이민주 선생님의 입사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 함께 건배를 하고 기분 좋게 한 잔 딱 들이키려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 제 뒤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불 들어갑니다. 뜨거워요. 민철쌤! 저는 김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익숙한 그 이름에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보았고, 돌아본 곳에는 숯불을 들고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오빠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테이블에 숯불을 놓았습니다. 민철쌤, 오랜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김 선생님의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오빠는 손님 대하듯 저희 테이블에 꾸벅 인사를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더군요. 참 왜 하필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저는 오빠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픽이라도 하려고 한 건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던 오빠가 뒤따라 나온 저를 보고는 흠칫하며 담배를 주머니에 숨기더라고요. 담배도 피나 봐? 민주야, 너무 친하게 부른다. 나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해? 어떻게 지내는지는 이미 눈으로 봐서 설명은 필요 없고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여기 엄마 아빠도 자주 다니시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서로 마주칠 일 만들지 마. 사실 일부러 이 동네로 다시 온 거야. 어째서? 민주야, 오빠 정말 후회하고 있다. 나 진짜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아직도 그 우리 엄마 소리 하는 거 보니 정신 못 차렸는데 뭘. 그래, 미안해. 그 여자 그동안 만나왔던 내가 생각한 엄마가 아니었어. 매일 남자들이랑 놀러 다니고 돈만 써대고 정신 차리라 말했는데도 자꾸 그게 나 때문이래. 그걸 이제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뜯어 말릴 땐 그렇게 못 알아듣더니. 나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되돌아가고 싶어. 아니, 지금 오빠 그 모습이 오빠가 선택한 길이야.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배은망덕한 인간아. 부모님이 얼마나 너한테 지극정성이셨나 생각해봐. 어머니 아버진 오빠 너 같은 인간도 아들이라고 아껴주고 밥 퍼주셨는데 결국 그 주걱으로 뺨 맞으신 격이야. 그렇게 좋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오빠밖에 우리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들한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을 하필 오빠 네가 그렇게 몸소 보여줘야 했었니?
14살, 17살 그때 어렸을 때 그 철부지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여자 말을 믿었니?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뵙고 싶어. 이민철, 정신 차려.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어쩜 이리 뻔뻔한 건데. 아버지는 오빠에 대한 분노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택도 없어. 오빠 상상한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오빠를 미워하실 거야. 어머니는 오빠한테 완전히 마음 뜨셨다 생각해. 네가 진짜 뼛속 깊이 후회한다면, 네 잘못을 뉘우친다면 한결같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자. 오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거 들어줬으면 좋겠어. 마주치지 말자. 또 네가 인간이라면 이젠 더 이상 사람 배신하고 뒤통수 치면서 살지도 말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는 오빠를 뒤로하고 테이블로 돌아가자 고기를 굽던 선생님들이 눈치를 보며 물어오셨어요. 이 선생님 괜찮아요? 불편하면 우리 딴 데 갈까요? 저는 뒤를 돌아 오빠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새 들어온 건지 카운터 앞에서 고깃집 사장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있더군요. 오빠의 말을 들은 사장님이 황당하다는 듯 오빠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고 오빠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더 이상은 사람 배신하고 뒤통수 치면서 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영업시간 중에 도망이라니 진짜 사람 되긴 글렀나 봅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맛있게 먹어요. 제가 쏠게요. 진짜? 이 선생님이 사는 거예요? 대박, 잘 먹을게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들과의 첫 저녁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난 오빠와의 만남을 점차 기억 속에서 지워가며 매일매일을 친절하고도 엄격한 영어 선생님으로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동안 꿈꿔온 일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수업 시간엔 늘 강의실 밖 창문에 어머니가 서 계시거든요. 똑똑 창문에 노크를 하시고는 저를 향해 화이팅 포즈를 해보이시면서요. 그 환한 얼굴을 보려고 여기로 왔으니 그걸로 저는 대만족이랍니다. 이젠 이 가족이 저의 꿈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래도 가끔은 친엄마 생각을 하곤 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보고 싶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근데 이젠 단 1초도 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기억 속에서 그 여자를 버렸거든요. 그 여자가 제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 가족들과 오래오래 되도록 영원히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꼭. 여러분, 저 부끄럽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 한마디 어떠세요? 정말 짧은 말이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전 오늘도 제 곁에 계시는 부모님께 얘기할 거예요.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